네, 안녕하세요. 변리사스쿨 민법 강사 류호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변리사 시험 알아보러 이제 오셨을 텐데, 오늘 뭐 학원에 대해서는 이제 조 변리사님이 학원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으니까 저는 오늘 그 시험이랑 공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법 강사니까 이제 민법 위주로 말씀드리긴 할 텐데, 일단 과목을 먼저 보실게요. 뭐 좀 분들은 많이 알아보셨을 텐데, 이제 변리사 시험 1차 시험 있고 2차 시험이 있습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입니다. 오지선다. 그러니까 이제 5개 질문 중에 이제 OX 골라갖고 이제 찝어내는 거죠. 2차 시험은 논술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에서 시험 보듯이 이제 백지를 여러분들이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차 설명회니까 이제 논술형은, 우리는 1차 시험은 그냥 객관식이에요. 그죠? 1차 시험은 객관식이다. 그래서 과목은 이제 그 산재법, 그 다음에 이제 민법,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 그렇게 이제 3과목으로 나뉘게 되고, 1교시, 2교시, 3교시입니다. 시험에, 실제 시험 가보시면 1교시, 2교시, 3교시고, 각각 40문제씩입니다. 근데 이제 배점은 각각 100점이죠. 그래서 각각 100점씩. 그래서 이제 40문제 100점이니까 한 문제당 2.5점입니다. 그죠? 한 문제당 2.5점으로 40문제 이제 각 과목 100점 나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산재법 안에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 이렇게 3과목이 들어있어요. 그죠? 민법은 한 과목이에요. 한 과목. 단일 과목.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은 아시다시피 이 안에 물리, 화학, 생물, 지학.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민법 강사니까 이제 민법은 양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 이거 3과목에 100점. 그죠? 4과목에 100점. 민법은 한 과목인데 100점. 그죠? 책도 그만큼 이거 다 합친 만큼 오히려 더 두껍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민법은 양이 많다. 그죠? 요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민법은 이 산업재산권법은 이 2차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업재산권법은 여러분들이 객관식도 준비해야 되지만 논술형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민법은 2차에는 민법 시험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객관식 시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민법에 관련된, 그러니까 2차 시험 가면은 민법 대신에 민사소송법이라는 걸 봐요. 그래서 사실 막 좀 여러분들 이제 법을 잘 모르시면 비슷한 것 같지만 좀 그 가까운 측면은 있지만 전혀 다른 과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민법은 객관식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과목 1차 과목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이제 그 평균적인 커트라인이 그 한 76에서 77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변리사 시험을 그 관장하는 기관이 이제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고 이제 산인공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한 요 정도를 커트라인 목표로 출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제 교수님들 이렇게 모이면은 커트라인 요 정도 맞춰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출제위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매년 들어맞진 않죠. 그래서 진짜 어려웠던 때는 23년이었는데, 제가 그냥 감기, 원래 목소리가 좀 안 좋기도 한데, 좀 감기 뒤끝이라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23년 시험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는 70점 몇몇 나왔어요. 76점 몇몇 나오던 커트라인이 70점 몇몇이 나왔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감이 오시죠. 그죠? 근데 이제 너무 어렵다 보니까 24년에는 80점 몇몇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난이도에 따라서 이 커트라인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가장 많은, 통계상 가장 많은 커트라인을 보면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 왜 말씀드리냐, 우리가 이제 목표를 잡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제 76에서 77 커트라인이라고 그래갖고, 딱 77점 맞아야지, 이러면 못 붙습니다. 그죠? 좀 더 높게 잡아야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제 80점을 목표로 가는데, 그죠? 평균 80점. 평균 80점. 그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제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 평균 80점 목표로 가는데, 이게 100인데, 좀 문제는 이 자연과학. 저는 이제 민법 강사니까 이제 자연과학은 이제 선생님들한테, 다른 이제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연과학이 60점 맞으면 잘 맞는 거래요. 이거 70점 맞기는 하늘의 별따기랍니다. 왜냐하면 이 변리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공계열이 좀 많이 들어오세요. 물론 문과분들도 계시지만 이공계열 분들이 많으신데, 그럼 이공계열이면 이거 뭐 도사들 아니야? 근데 각각 전문 분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물리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잘하는데 이건 좀 약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각각의 이 과목들이 좀 난이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 나오다 보면은 전공자들도 좀 풀기 뭐 힘들거나 좀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문제가 나온대요. 그죠? 그래서 자세한 거는 조금 이따 자연과학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실 거니까 어쨌든 저는 간단하게 자연과학은 60점 맞으면 잘 맞은 거다. 그죠? 70점 맞기 하늘의 별따기다. 근데 평균 80 뽑아야 된다. 이거 여기서 모자란 점수 어디서 뽑아야 된다? 여기서 뽑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물론 개인들마다 잘하는 과목이 있고 그래서 개인차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딱 정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90, 90, 60 이렇게 이제 목표로 잡고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죠? 이 정도면 평균 80점 나가고 이제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는 그런 점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대강의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죠? 그래서 민법이나 산재법은 그냥 뭐 통상적으로 뭐 그러니까 민법이나 산재법 잘하면은 그냥 뭐 좀 잘한다 그러면 80점 나와요. 그죠? 근데 진짜 잘한다 그러면 90점 나오죠. 그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르러야 되는지 이제 느낌 오시죠. 그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되셨죠? 이렇게 이제 일단 과목하고 이렇게 이제 커트라인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 자료 보시면서 이제 민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저는 이제 민법 강사니까 여러분들이 민법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면 점수를 잘 맞을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로마자 1번의 민법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보다 특히 민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첫째죠.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다. 아까 벌써 말씀드렸죠. 그죠? 다른 과목 다 합친 것만큼 못지않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줄에 저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 데까지 통상 빠르면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제 강의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이 변리사 수험가의 강의는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강의 이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인 거는 그죠? 그래서 이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기본 강의가 이제 민법은 50회예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해가지고 일주일에 5회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5회씩 10주. 10주면은 이제 거의 2달이 좀 넘어 한 2달 반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10주 동안 이제 50회를 하기 때문에 이거 거의 2개월 반 정도 갑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엔 중급 강의인데 이번엔 두 번째 보는 거니까 좀 줄죠. 이제 35회 정도. 7주. 그 다음에 객관식 강의면 세 번째 보는 거니까 또 줄어갖고 한 25회 정도 이제 뭐 5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이제 볼 때마다 기간은 짧아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쨌든, 자, 기본 강의. 처음에 이제 민법을 딱 한 번 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 번 보는데 2개월 반이 걸립니다. 여러분, 총수험 기간 1년이잖아요. 그죠? 이 중에 민법 한 과목 처음 보는데 2개월 반 걸린다면, 그죠? 그만큼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양이 많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 문단을 보시면,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민법은 또 이제 그 안에 또 목차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법학을 뭐 접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완전 처음 듣는 얘기일 텐데, 민법은 크게 4단원으로 나눌 수 있어요.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 총칙, 채권 각칙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인데 채권법은 뭐 총칙하고 각칙하고 또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4단원인데 아까 40문제라고 그랬죠? 12문제, 12문제, 8문제, 8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12문제, 12문제, 8문제, 8문제 이래갖고 총 이제 40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는 나중 되면 여러분들 다 저절로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4단원인데 우리 이게 민법 조문의 순서도 이렇고 교재의 순서도 이렇습니다. 그죠?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이제 순서대로 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민법 총칙이라는 게 뭐 물권, 채권, 기본적인 공통되는 사항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채권이 먼저 생기고 그 채권을 먼저 취득하고 그 채권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물권이 변동이 됩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 얘네들도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 채권 총칙하고 채권 각칙은 당연히 연결이 돼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물권법도 채권법하고 다 연결돼 있다. 민법 총칙은 얘네들 뭐 공통적인 사항 모아놓은 거니까 또 다 연결돼 있다. 그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민법 총칙을 잘하고 싶다고 그래갖고 민법 총칙만 10번 읽었다. 그죠? 민법 총칙만을 잘하고 싶어서 민법 총칙만 10번 읽어도 민법 총칙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이걸 알고 봐야지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민법 총칙을 잘 하려면 이것만 열심히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알고 요것도 보면서 이게 서로 연결이 되고 머릿속에서 막 연결이 되고 그래야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야. 물권도 마찬가지. 물권 뭐 당연히 뭐 이제 물권법 배울 때는 물권 나가지만 채권을 좀 알아야 물권이 제대로 이해가 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변리사 시험에 진입하면 가장 먼저 민법부터 우리 3월 달에 우리 그 실강종합반이라고 그러죠. 진짜 우리가 이제 같이 모여서 하는 그 실강종합반은 3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2월 말에 시험을 봐요. 주로 이제 2월 셋째 주 토요일 2월 셋째 주 토요일에 시험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3월부터 다음에 2월까지가 이게 이제 1년 수험 기간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학원들이 3월 초에, 그러니까 뭐 대학교 개강하거나 뭐 고등학교 뭐 방학 끝나고 개학하거나 비슷한 시기, 그죠? 3월 초에 요이 땅하고 1년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민법 기본 강의 3월 달에 시작하는데, 그래서 3월에 이제 이렇게 이제 보기 2개월 반 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3월에서 5월 중순까지 이제 이렇게 한번 보게 되는데, 1회독이라고 부릅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봤다. 1회독.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변리사 수험에 진입을 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3월에 요이 땅 하면 민법하고 특허법하고 아마 같이 갈 거예요. 그죠? 제일 먼저 민법부터 보시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이 민법이 그 다른 법학의 기초가 되는, 그러니까 법학의 기초는 민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변리사 시험 준비하면 대부분 민법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일단 뭐 그 얘기 드리고. 그래서 자, 한 번 보면 1회독.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다 보고 돌아와서 다시 보면 2회독. 그 다음에 또 2번까지 다 보고 다시 돌아서 또 보면 이제 3회독.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험가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 회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몇 회독, 나 이제 뭐 민법 기본서 몇 회독했네, 뭐 몇 회독했네, 그죠? 이게 왜냐면 1회독, 강의 들으면서 1회독해도 사실 잘 몰라요. 한 번 봐갖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민법 총칙이 제대로 이해되는 과정이 한 번 끝까지 다 보고 왔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는지 대충 안다. 그러고 와서 이걸 다시 봤다. 그랬더니 이게 그런 얘기였구나.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2번째 보고 3번째 다 보고, 그러니까 2번 또 돌아갔다가 3번째 돌아왔더니, 그러면 요게 요런 내용하고 요런 내용하고 막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그때부터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는 화살표 순서대로 하지만 이게 실제로 공부가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민법 법학이라는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판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대법원 판결문이에요. 대법원 판결문인데, 대법원 판결문은 실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 법적 다툼이 일어나면 소송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소송에 민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 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이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판결문이 나는 민법 총칙 판례야. 뭐 물권법 판례야.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 사건 안에는 뭐 민법 총칙 얘기, 물권 얘기, 채권 얘기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판례들이 민법 총칙부터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민법 총칙 분명히 교재에는 민법 총칙이 있는 판례인데 채권법 내용이 막 나온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 민법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양이 너무 방대하다였고, 두 번째 이유는 각 단원의 연관성이에요. 그래서 아래 밑줄 보시면 뒤에 나오는 물권이나 채권을 알아야, 그래야 비로소 앞에 있는 민법 총칙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문단은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제 그 굵은 글씨 그 밑에, 그렇다면 민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나오죠. 그죠?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자,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처음 볼 때는 뭔지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다음 주, 그래서 일단 끝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고 와서 다시 반복이 돼야 그때부터 비로소 실력이 향상되는 민법.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자세하게 읽어나가는 방식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앞과 뒤가 연결이 되도록 학습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꼼꼼하신 분들은 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못 넘어가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게 당연한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면 이걸 알아야 이걸 아는데 이것도 안 보고 그냥 이것도 대뜸 반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흔히 하는 얘기가 민법책 보면은 이건 뭐 영어책이냐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강사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앞에 강사는 당연히 이 뒤에 있는 것까지 끌어가면서 앞에서 다 설명드려서 당장 다 이해를 시키고 이해를 시켜 드립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이해시켜 드리고 넘어가는데 그게 완전히 자기게 되진 않죠. 그게 완전히 자기게 되려면 1회독, 2회독, 3회독쯤 돼야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민법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공부할 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 3회독까지는 진득하니 이러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민법 실력이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절대로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오릅니다. 그죠? 1회독, 2회독, 3회독 정도 하고 나중에 마무리 단계 할 때 폭발적으로 이제 확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다음 이제 로마책 2번 보실게요. 민법에서 고득점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민법에서 고득점에 1차 시험 합격할 수 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자연과학 점수가 하도 안 나오다 보니까, 그죠? 민법하고 이제 산재법에서 점수를 많이 맞아야 돼.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민법을 정보를 가는 건 이렇게 매우 어려운데 아이러니하게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의 통계 점수 보면은 민법 점수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하기도 해요. 그리고 민법은 이제 공부한 만큼 점수가 좀 나오는 과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차 시험에서 좀 확실하게 합격을 보장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민법을 공부를 많이들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시고 이제 넘어가서 2페이지 보시면 민법에서 고득점하지 못하면 결국 1차 합격이 어렵다. 그죠? 그 다음에 민법에서 고득점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나오는데, 이제 이해와 암기의 반복, 암기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공계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해 위주로만 생각하셔요. 이해 위주로만. 그죠? 근데 우리는 시험이잖아, 수험. 그죠? 그래서 법학의 기본도 이해가 맞아요.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고, 민법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언제 다 외울 거야. 그죠? 그래서 이해가 위주고 이제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잘 써먹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제 선 이해 후 암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민법을 하다 보면은 이럴 필요가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렇게 계속 비슷한 얘기인데, 그죠? 뒤에 있는 거를 한 번 다 봤는데 뒤에 있는 게 암기가 돼 있지 않으면은 앞에 돌아왔을 때 도루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일단 외워놨다. 그러면 3회독 때쯤 가면은 막 연결이 되면서 머릿속에, 이게 그런 얘기였구나. 팍팍팍 막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민법을, 법학을 특히 접근할 때는 항상 암기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도 이해만 치중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수험생들이 이런 얘기예요. 이거 제가 모의고사 봤는데 외워서 맞췄다. 그럼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해를 못했는데 그냥 외워서 맞았다. 잘못된 건 줄 아는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외워서 맞춰도 똑같이 2.5점 맞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외워놓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저절로 이게 막 연결이 되면서 돼요. 그래서 결론 보실게요. 셋째 문단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셋째 문단 마지막 줄 보시면, 암기를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셔야 돼요. 특히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3월 시험에서 유의땅해갖고 저 첫날부터 수업 들으면 암기사항 있으면 이제 암기하면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시험이다 보니까 아무리 이해만 해놓고 나중에 암기를 해놓으면 OX 찍으라고 그러면 OX 못 골라요.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번째 문단. 정리하면 민법을 학습하는 과정은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거 반복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해와 암기는 어느 하나에 치중해서는 안 되고, 이해와 암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그래야 이제 민법이 빨리 정복이 됩니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너무 이해만 신경 쓰시는 분들은 민법 실력 잘 안 늘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2번.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의 병행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사실 오늘 드릴 말씀 중에 또 중요한 말이, 제가 아까 이제 3월에 시작해서 2월, 보통 이제 2월 셋째 주 시험 본다. 토요일. 1차 시험.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3월 초가 되겠죠. 올해는 3월 4일이었나? 이렇게 이제 개강을 해가지고 1년간 이렇게 이제 달리게 되는데, 그죠? 그래서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강의. 아까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1회독, 2회독, 3회독.
그래서 기본 강의 1회독, 중급 강의 2회독, 객관식 강의 3회독 이렇게 이제 저절로 3회독이 되도록 학원 커리큘럼이 짜여 있고요. 물론 이거는 뭐 필수는 아니고, 뭐 중급 강의는 뭐 안 듣고 싶은 분들은 안 드셔도 되고, 뭐 그런 건 상관없는데, 이때가 한 9월, 10월쯤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강의 부담이 매우 많습니다. 거의 매일 강의를 2개씩 들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그죠? 2개씩 듣는다는 표현이, 제 민법 강의는 이제 오전 9시 10분쯤에 시작해갖고, 한 12시 50분. 이 정도. 하루에, 그러니까 3시간. 그러니까 1교시, 교시로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1회 강의를 한다 그러면, 1회 강의를 한다 그러면 1교시, 2교시, 3교시. 거의 1시간씩 끊어질 겁니다. 1시간 해서 총 3시간. 요게 1회. 이거를 5회씩 10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그죠? 그래서 기본 강의 50회, 이제 중급 강의 35회, 객관식 강의 25회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3월부터 9월, 10월까지는 여러분들이 강의랑 같이 하는 거야. 강의 듣고 복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 그죠? 근데 이 9월, 10월 이후에는 민법 강의도 저도 뭐 이제 긴 강의 안 하고 특강 형식으로 뭐 5회짜리, 그죠? 뭐 이제 뭐 2회짜리 이런 식으로 특강 형식으로 하고, 이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달려야 되는 시기. 이 시기를 이제 여러분 마무리 시기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때는 진짜 이때까지 이제 강의의 도움을 받으면서 쌓아왔던 지식을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수는 이때 제일 많이 올라요. 이때 제일 많이 올라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막 5에서 6회도까지 하셔요. 그러면 다 합치면 3회독에 막 6회도, 막 9회독, 막 1년 다 합치면 막 10회독 막 이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초고득점에서 나오지. 합격해갖고. 그죠? 그래서 이 마무리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실력 발전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1년의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오늘 며칠이더라? 1월 5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당장 올해 2월 달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접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접수할 수 있으면 접수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변리사 시험 진입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이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이미 나는 뭐 진입은 마음 먹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려고 왔다 그러면은 그냥 시험 접수하세요, 이거. 지금 접수 기간일 거야, 아마. 한번 보러 들어가세요, 이거. 그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러분들 딱 한 달 좀 넘게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붙는다는 거는 뭐 사실상 불가능이죠. 그죠? 현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로도 여러분들도 지금 요 시험을 목표로 지금 와 계실 텐데,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그냥 헛되이 보내버리면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니까 오늘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죠? 물론 우리는 뭐 2월 시험 보고 3월 달에 종합반 요이땅 하고 시작하지만, 이 시기에 최소한 민법이나 아니면 뭐 특허법이나 한 과목은 끝내고 들어오셔야 돼요. 남들보다 빨리 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이게 지금. 그죠? 대부분 이때 들어오시거든요. 이때. 심지어는 막 이때 들어오시고, 이때 들어오면 이 중간에도 막 들어오셔요. 그죠? 근데 뭐 이때 들어오셔갖고 뭐 이렇게 1차 합격 뭐 해갖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래도 확률적으로는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 계시다는 거는 남들보다 이만큼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할 때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아직 진입 여부가 고민 중이신 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 만만한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입해서 경쟁하시는 상대들도 만만치 않고, 다들 어디서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일단 이 시험 진입하시고, 그리고 그 경쟁률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여태까지 시험 이렇게 막 반복이 되면서 여태까지 쌓여있는 그런 수험생들도 있거든요. 그죠? 이미 3년 공부를 하셨어. 그런 분들하고 붙어야 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 절대로 만만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험 들어왔다가 결과를 못 얻으면은 여러분들 이 중요한 인생에서 한 5년 그냥 날아갑니다. 그죠? 합격을 못하면. 그냥 없어진다고, 그냥 인생에서 5년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무서운 시험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진입 여부가 고민 중이신 분들은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근데 이 신중하게 고민하시라고 해서 이걸 고민을 오래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신중하게 해야 돼? 짧게 해야 돼? 이거 고민을 오래 하고 있으면은 이 시간 내내 고민하고 있다가 이때 해야겠다 들어오면 이 시간 날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중하게 고민하되 결정은 빨리 끝내시고, 그 다음에 이미 결정이 돼 있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리셔야 돼. 당장 오늘부터 그냥, 당장 내일부터 그 인간 끊어가지고 그냥 뭘 끊든 그냥 인간 끊어가지고 그냥 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시험 접수해서 보시라고 그랬죠. 사람 마음이 그냥 나는 남들보다 좀 일찍 시작하고 유리한 지위를 뭐 좀 확보를 해야겠다고 그러고 일찍 시작한다 마음을 먹는데 이 목표가 없으면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실제 시험장 딱 그냥 시험 접수 딱 해놓고 내가 이때 들어갈 때까지 최소한 민법을 한번 보고 들어가겠다. 이런 게 있으면은 훨씬 타이트하게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시험 접수하시고 지금 남아있는 한 달 놀지 마시고 민법이든 뭐든 이제 기본 강의 정도는 완강을 하고, 그 정도, 기본 강의 내가 한번 완강하고 갔다 와서 시험 봤더니 어느 정도 풀리더라. 이런 거 감도 잡아보시고, 그죠? 이건 매우 중요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계신 분들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죠? 이 중에 앉아 계신 분 중에 갑은 제 말을 듣고, 당장 시작해야지. 내일부터 인간 끊어갖고 열심히 해가고 시험도 보고, 그죠? 3월 달에 들어왔더니 이미, 남들은 이제 다 민법 처음 열어보는데 이미 민법 한번 보고 왔어. 그죠? 얼마나 유리하겠어요. 근데 을은, 그냥 대충 뭐 공부나 해볼까 좀 알아보고 있다가 그냥 이게 허송되어라고, 이제 시작해봐야지 3월 달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죠? 물론 이때부터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죠? 1년이라는 시간도 짧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둘을 비교했을 때 누가 이기겠냐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진입 여부가 결정이 끝났다 그러면 당장 시작해, 당장. 제가 아까 만만한 시험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이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시간. 얼마나 시간을 확보하냐. 그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기본적인 공부의 양 자체가 1년 안에 그냥 여유롭게 끝낼 수 있는 분량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엔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분량을. 그거를 얼마나 압축적으로 1년 내에 해가지고 그 정복을 해내느냐, 거기에 승부가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많은 거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도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은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회독을 단 한 번이라도 더 하면 좋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당장 시작하셔. 근데 이제 그럼 선생님 3월 달부터 기본 강의 시작한다면서. 작년 인강 다 있습니다. 작년에 인강 찍어놓은 거, 작년 기본 강의 한 거 인강 찍어놓은 거 다 있고요. 이제 이거 뭐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책이 작년 책이고 이제 올해 책은 새로 업데이트 될 거긴 한데, 나중에 이제 저 1월 달에 진입해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그 연락할 수 있는 채널들은 다 있을 거예요. 단독 카카오톡이라든지, 선생님 저 1월 달에 이거 끊어가지고 옛날 책 샀는데, 작년 책 샀는데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이제 새 책 파일 이런 것도 다 제공해드리고 할 테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당장 시작하세요. 작년 거로라도. 그죠? 그래서 민법은 그 조문 개정이 자주 있는 게 아니고 최신 판례만 이제 좀 보충해주면 되기 때문에 작년 거 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죠? 무조건 빨리 시작할수록 좋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던 얘기 합시다. 이제 이 페이지에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에 병행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민법은 1차 시험만 있으니까 객관식만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객관식 강의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8월에서 9월. 보통 이제 8월쯤 시작할 거예요. 이때까지 객관식 하나도 안 보다가 이때 이제 객관식 문제집 보게 되는데, 그러면 저는 조금 늦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문제집이 저는 이제 포인트 시리즈를 제가 이제 썼는데, 포인트 민법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교과서에 해당하는, 기본서에 해당하는 거고요. 포인트 민법 객관식 했고, 이제 포인트 민법 OX 지문집이 있는데, 이거는 만 960페이지. 960페이지. 이거는 만 1400페이지. 이거는 좀 줄었다. 1280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만 600페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8월쯤 가고 제대로 봐야 될 객관식 문제집은 이겁니다.
두꺼워요. 나중에 나가시다 보면 저기 견본이 비치되어 있는데 매우 두꺼워요. 1280페이지.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보는 민법 시험이 거의 대부분 반영이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리사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 민법 시험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 OX 지문집은 오로지 변리사 변호사만 들어있어요. 변호사 기출. 이 변호사 문제는 왜 푸냐? 변호사 문제 제가 기출 문제 분석해 보면 변호사 시험 출제된 게 변리사 시험에 좀 많이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보고 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변리사 변호사 기출만 합쳐 놓은 게 이제 OX 지문집. 얇다. 요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때 그냥 바로 이걸 붙잡고 들어가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기본 강의 때부터 이걸 병행을 합니다. 요 기본 강의 때 OX 지문집 얇은 거 요거 기출문제집을 병행을 해가지고 기본 강의만 끝나도 여러분들 기출문제 한 10년치는 다 푼 그런 상태가 되는 그런 게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고요. 그래서 강의 드리면 여러분들 예습은 할 필요 없어요. 예습해봐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강의 먼저 들으시고 집에 가서 이제 복습을 하시고 그러니까 강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하루의 이 루틴이 강의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 정독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OX 지문집 풀어오시면 그럼 이제 다음 강의에서 그 전에 여러분부터 풀었던 이 OX 지문집을 제가 20-30분 먼저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 강의 때부터 기출 문제를 좀 같이 해드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제목에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의 병행이라고 써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 강의 때도 그러고 중급 강의 때도 그러니까 이미 이 시점쯤에 이 600페이지짜리 책은 입에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꺼운 객관식 문제집 들어가면 좀 덜 부담스러워. 이거 봐낼 수 있어요. 그죠? 이거 어렵거든요. 너무 두꺼워갖고 양이 많아갖고. 그죠? 그래서 그 전까지 이 OX 지문집 한 2번 정도 봐놓으면 이걸 접근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자, 그래서 저와 같이 이제 기본 강의 수강하면서 OX 지문집 정도는 기출문제 정도는 같이 병행을 해보자. 그런 취지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번 조문의 중요성이 있는데, 3쪽입니다. 3쪽에 조문의 조문성이 있는데, 이번에는 민법을 내용으로 분류를 해볼게요. 조문, 판례, 이론. 조문은 우리 말 그대로 민법 규정이에요. 우리나라 민법, 대한민국 민법이 1조부터 1008조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 가죽법은 시험에서 제외되니까 여러분들이 봐야 될 조문은 1조부터 766조까지예요. 제3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민법 조문이다. 그 다음에 판례가 있는데 이게 대법원 판결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이라고 있는데 이 이론은 이제 우리 민법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잖아요. 학자분들 사이에 당연히 이제 견해 대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컨대 A라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거를 이쪽으로 해결하자, 또 이쪽으로 해결하자. 어떤 교수님은 이쪽으로 해결하자 그러고 어떤 교수님은 이쪽으로. 심지어는 자연과학에도 여러분 견해 대립 있잖아요. 그죠? 이 사회과학인 법학에는 견해 대립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 학자분들의 목표는 우리나라의 조문이 어떻고 판례가 어떻고 이걸 아는 거는 기본이고, 그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훨씬 더 위에서 우리나라의 이 민법 조문과, 그죠? 이 판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냐. 이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학자분들이잖아요. 그죠?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판결문이 이렇게 예컨대 대법원 판결문이 A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잘못됐다. 이거 비판하면서 이거 B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비판도 하시고, 그죠? 판례 비판도 막 하시고 이러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얘기 왜 하냐? 시험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오겠냐? 우리는 1차 시험은 객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판례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게 70% 이상. 거의 7에서 80%. 어떨 땐 90%까지 육박할 때도 있고. 왜냐? 정답이 나올 수 있어요. 정답이. 이거는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A 교수님은 이러자고 그러고 B 교수님이 이러자고 그러는데 OX 판단을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이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 학자분들의 말씀은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훌륭한 말씀들이지만 시험이랑은 무관하단 말이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론은 이제 뭐 5%이네. 그래서 뭐 나머지가 조문인데 막 20-30%. 그죠? 그래서 출제 비중을 보면 판례가 가장 많이 출제되고 그 다음이 조문, 그 다음이 이론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민법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판례를 무지하게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3번에 뭐라고 써놓은 거예요? 조문의 중요성이라고 써놨죠. 그죠? 자, 판례가 어떨 때 나옵니까? 조문이 비어있을 때. 판례가 채워주고. 그죠? 그 다음에 조문이 있긴 있는데 뭔지 좀 불명확할 때. 그때 또 뭐가 채워줘? 판례가 채워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판례는 전부 다 조문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문이 뿌리에 뿌리. 이 판례가 가지라면 조문이 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문을 얼마나 중요하게 해야겠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조문은 대부분 경시합니다. 조문 잘 안 보고 판례만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돼요. 제가 맨날 조문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알면서도 그렇게 돼요. 왜?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죠? 알면서도 저절로 알면서도 이거 많이 못 보고 이쪽으로 가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부터 아예 여러분들 조문을 잘 보는 습관을 길러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문의 중요성 문제 보시면 자료 보시면 출제 비중으로 보면 판례 조문 이론의 순서가 되는데 다음 줄 판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조문의 숙지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실전에서도 이 평이한 판례 문제는 대부분 열심히 하니까 수험생들이 맞추는데 결국 조문 문제여서 성공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음 문단 보시면 자,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건 조문을 대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아래 밑줄 보시면 별도의 조문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을 들을 때나 기본서를 볼 때나 객관식 문제를 풀 때나 조문이 나오면 반드시 조문집을 열고 찾아서 확인해보는 습관. 처음에 습관이 제일 중요해요. 처음에 습관을 잘 들여야 돼. 안 그러면 조문이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조문은 제가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 다음 주 자, 조문만 읽어도 막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사실관계, 뭐 판례 기출지문 이런 게 막 떠오르면 막 그러면서 그죠? 조문 하나만 읽어도 여기에 관련된 판례가 뭐뭐 있었고 막 그냥 기출문제 뭐 이런 거 출제됐었고 이런 게 막 떠오른다. 그죠? 그 정도 되면은 공부 잘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그게 돼요? 처음부터는 안 되지. 처음에는 조문 보면서 무슨 소리 하나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국어적으로 이게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부터 읽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회독 이상쯤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려면 처음에 습관을 잘 들여내. 그래서 넷째 줄 보시면 조문과 판례, 기본서와 객관 문제집 이걸 유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조문집을 항상 옆에 두고 나올 때마다 확인하는 습관을 잘 길러놔야 된다. 안 그러면 나중에 조문이 벌어져갖고 판례도 제대로 모르고 그러니까 조문도 모르고 이제 판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문을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자, 초심자라면 우선은 조문의 국어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조문과 친해지긴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초심자라면 자, 처음에는 민법을 공부할 때 항상 조문집을 들고 다니면 수시로 보는 태도만 길러놔도 일단 성공적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에 민법에 진입하시는 분들인 만큼 그러니까 저는 뭐 기본학기 때 조문집 프린트해갖고 이렇게 나눠드려요. 그래서 그걸 항상 들고 다니면서 버스 타고 달 때나, 그죠? 뭐 밥 먹을 때나 옆에서 보고, 그죠? 심지어는 뭐 맥주 한잔하고 할 때도 이제 조문 하나 읽고 한잔 마시고, 그죠? 그 정도 하셔야 돼, 진짜로. 농담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험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려면 그 정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이제 수시로 보는 이런 습관을 잘 길러놔야 나중에 조문이랑 멀어지지 않는다. 그래 기초가 탄탄해지고 그래야 이제 뭐 고득점이 초고득점이 나올 거다. 그죠? 그다음 이제 4번 교재 선택은 이제 딱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교수님 교과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강사가 쓴 수험서가 있고요. 딱 요 두 가지만 놓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수님 교과서는 제가 이제 아까 기본서 포인트 민법 960페이지 정도 된다 그랬죠. 그죠? 얘는 2000페이지입니다. 기본이 2000페이지. 그죠? 그리고 이 교수님들은 어디 관심이 많다고요? 학설이나 이런 이론, 여기에 관심이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2000페이지 중에 거의 만큼 이 학설이나 이론에 관한 부분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학술적으로는 당연히 상대가 안 되죠. 학술적으로는 너무 좋은 책이지만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험에 맞춰져 써 있는 수험서를 고르는 게 이게 맞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죠? 저는 뭐 수험서니까 말 그대로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 나오는 조문 판례, 그죠?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놨단 말이에요. 가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수님 교과서를 보고 싶으면 정말 민법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합격하시고 나중에 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시험을 보실 때는 아무래도 수험서를 선택하는 게 효율적으로 이제 나을 것이다. 요거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 이제 5번 보실게요. 복습의 중요성.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학습에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한자에 약하더라고. 학자가 배울 학자고 습자가 익힐 습자잖아요. 여러분 두 글자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우는 것보다 익히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시험에서는. 그죠? 그래서 학보다 습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또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선생님 강의 들을 때는 다 알겠던데, 그죠? 강의 듣고 한 달 지나니까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죠? 그래서 복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페이지 가보시면, 강의 수강으로 이해한 내용을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강사가 길을 열어주면 수험생은 그 길을 반드시 스스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강의를 듣고 나면 반드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강의를 오늘 1회 들었다 그러면 그날 가갖고 강의 그 진도 나간 만큼 기본서 정독하시고 그날 OX 기출문제까지 풀어놓으시고 그게 딱딱 돼야 돼요. 그죠? 그걸 안 하고 강의만 듣고 이거 다 아는 것 같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나중에 자기 거 하나도 안 돼요.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애도 아니고 처음에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이렇게 들으셨을 때는 이까짓 거 당연히 하지 그러시는데 실제로 이때 가보면 안 그래요. 중간에 막 그냥 오늘 뭐 진도 뭐 못 나가겠다, 뭐 피곤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밀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사실은 제가 아까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예. 이쯤에서 뭐 진도 몇 번 밀리고 뭐 한 달쯤 밀리고 그래봐야 여기서는 티가 잘 안 나요. 어디서 티가 나겠어? 여기서 티가 나지. 그죠? 안 밀리고 꼬박꼬박 따라온 사람들은 확 치고 올라가는데, 그죠? 밀린 사람들은 이 시간에 치고 올라가야 될 시간에 그거 보충하고 앉았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복습이고, 그냥 이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 분량을 해내는 거는 사실 정말 쉽지 않다.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쉽지 않은 거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루하루 진도 안 밀리고 이거 복습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복습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될 거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6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마다 맨날 그리는 그림인데 24년 시험이다, 23년 시험이다, 22년 시험이다, 21년 시험이다, 20년 시험이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 부분은 24년에만 나왔어요. 그 전에도 나온 적 없고 앞으로도 별로 나올 가능성 별로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 23년에만 나왔어요. 22년에만 나왔고 21년에만 나왔고, 그죠? 그런데 여기는 매년 나오죠. 매년.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디다 집중을 해야겠어? 여기다 집중을 해야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을 그렇게 못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또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공부 좀 하던 분들이다 보니까 막 이제 특히 이제 뭐 법학 같은 거 보면은 또 재밌어지기도 해요. 민법이. 그러면 이럴 때는 조문이 이렇고 이럴 때 판례가 있는데 이럴 땐 판례가 없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되지? 막 고민해요.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시험에 못 나와요. 안 나와. 그죠? 우리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막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이런 데 막 생각한단 말이야.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그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죠? 이런 거 충족시키려면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사실 이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젊음을 거의 저는 이제 이런 표현, 젊음을 맡기고 이제 시험에 투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그 가치가 너무나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불합격에 대한 불안감이 수험생이 되면 언제나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요런 것도 나왔네? 요런 것도 나왔네? 이렇게. 요런 것도 나왔네? 이렇게. 그러다 보면 공부를 이만큼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이제 공부를 이만큼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민법만 이렇게 하냐? 이게 사람의 성향이기 때문에 민법에서 이렇게 공부의 양을 늘려버리면 다른 과목 가서도 또 늘리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남들보다 공부량은 2배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똑같이 주어진 1년 시간 안에서 최소한 6회독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껏해야 2회독, 3회독하고 시험장 끌려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그냥 대충 아는 상태에서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이런 상태에서 정확하게 자기 걸로 정확히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한 채 시험장에 끌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날짜 되면. 그죠? 그럼 붙겠어, 못 붙겠어? 그럼 못 붙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항상 이거를 제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공부 그냥 늘리시면 안 돼요. 일단 이거부터 매년 나오는 이거부터 잘해야지. 이거를 완전히 자기 걸로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뭐 이렇게 보고 이건 내가 안 말리겠어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실게요. 공부할 분량의 조절이다. 그래서 기본기와 절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래 밑줄 보시면 이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는데 이런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넓게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끝이 없어요. 우리 민법 교수님들 막 20년 30년 민법 연구하신 분들도 야 나 민법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데 맞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 또 이제 뭐 인터넷 같은 것도 발달돼 있다 보니까 막 찾아보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자 또한 시험을 보면 반드시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을 만나게 되는데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는 불안감이 이런 지문들까지 모두 커버한다고 그냥 내가 보는 교재에 빠져있는 판례가 없는지 내가 모르는 어려운 판례가 더 있지는 않은지 불안해하면서 막 책에도 없는 판례를 찾아가면서 공부 양을 늘리기 시작한다. 그죠? 이러면 불합격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언하는데 아래 밑에 지적 호기심과의 불안함에 대한 적절한 제어가 필요합니다. 제가 단언하는데 자 남들 못 맞추는 문제를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남들 다 맞추는 문제만 다 맞아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는 시험입니다. 아까 시험이 어렵다 그랬죠. 그죠? 시험이 어려운데 그게 어렵다는 게 남들 못 맞추는 것까지 맞춰야지 그런 식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그죠? 남들 맞추는 문제 다 맞추려고 해도 양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어려운 거야. 그죠? 그래서 남들 못 맞추는 문제를 맞아야 합격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남들 맞추는 문제만 다 맞아도 합격하는데 지장 없기 때문에 절대로 공부할 분량을 늘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들 수험을 위해서 민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인 만큼 지적 호기심이나 불안함을 이런 걸 잘 억제해가지고 공부할 분량을 최소화해야 돼요. 그 다음에 딱 그만큼을 시험장에 들어갈 때 가장 선명하게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하려고 애쓰시면 안 되고 모든 기본서나 문제집에다 나와 있는 조문과 기본 판례들을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자기 걸로 얼마나 자기 걸로 만들어놨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지금은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지만 나중 되면 이게 이해가 될 날이 오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다 보면 그러면 이제 합격에 가까워지실 거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뭐 민법 공부 방법론이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에서 공부 쪽으로 좀 조심해야 되거나 뭐 주의해야 될 사항 같은 걸 이제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명회 때 이제 만나 뵙고 나중에 여러분들 실제로 뵙고서 제가 민법 지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회 때는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